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국감에 있어서 부처가 이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본 의원이 제출 요구를 한 자료 중에서 4건이 아직 안 왔는데 이 제출 현황이라고 아침에 우리한테 배포한 것을 보면,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보면 본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표기를 하거나 또 나머지 자료는 아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문화부에 이러한 제출을 안 하는 것도 물론 잘못인데다가 이러한 목록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기강이 해이한 것인지 아니면 국감에 대한 문화부의 태도가 문제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회에서 하는 이러한 국감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다. 우리가 외교, 통일, 문제, 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국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이 K스포츠와 미르로 인해서 그 의혹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또 그다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오해가 있는 것은 풀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문화부의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익으로 편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이 결국 국민의 마음에 와닿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무조건 아니다라는 답변이 의혹을 낳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장관께서는 이 허가 과정이나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타의 선례에서도 신청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하루 이틀 사흘 안에 이 재단 설립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루 이틀 3일 이야기하시지만 하루 안에 이 허가가 난 것은 아주 국가적인 사업, 예컨대 광주 아시아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하루 안에 허가를 주었고, 이렇게 하루 안에 이러한 허가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국민들께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문화부가 성실히 설명하고,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점은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전 노웅래 의원 질의와 김민기 의원 질의를 자세히 들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재단법인의 장관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결국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을 조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립자 중에 하나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김형수, 정동기 이렇게 2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각각 한 개의 법인에 있어서. 결국 공동 설립자 중에 하나가 전혀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설립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죠? 근데 이제 설립자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설립자는 아니나 설립자를 대표해서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분이 서류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은 민법 43조에 의해서 명확한 건 아시죠? 예. 그러면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설립자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수 이사장이나 정동기인가요? 정동기 이사장이 설립자로 표시된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냐고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을 허가의 취소 요건으로 할 것이냐는 좀 더 재량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논란을 자꾸 논란으로 키우지 말고 지금 허가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미 정경련에서 이 법인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하자가 있다는 것이 또 보여졌기 때문에 민법 43조에 재산을 출연해야 되는 설립자가 아닌 설립자가 설립자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문화부에다 제안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생각이? 예, 지금까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에 관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복잡하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그런 여러 기관의 의견서와 함께 종합적인 법률 판단을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절차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까 통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허가 신청 절차와 함께해서 의혹이 의혹을 낳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이 논란의 이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했죠. 네. 그래서 네. 2016년 8월 기준에서 한 2,510여 곳에서 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한 57% 정도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알고 있는데 참여 비율은 한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지금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 26군데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군데 중에서 이렇게 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곳은 6곳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실에서 확인했을 때. 그리고 그 6곳 자체도 6곳조차도 일부 공연에 대해서만 할인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께서는 이 문화가 있는 날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주 문화 융성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단 문화부 산하 기관부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지자체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문화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검토하셨나요? 예,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자료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 설립하자, 설립 절차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예, 저희가 법률 설립 신청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고 네. 그러니까 허가 취소라도 해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제기를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부에서 검토를 하셨나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법률 자문가의 서면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 취소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출연자 그래서 일단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현 상태로 그냥 두기로 한 거군요. 지금은 수사 중이기 문화부에서는. 때문에 공익을 위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실 이제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핵심 부처가 결국 문화부였고 문화부와 관련되지 않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문화부가 좀 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그동안 장관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제 모른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다가 이제 어제 보도 자료를 한 장 냈습니다. 근데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달랑 보도 자료 한 장이라서 이렇게 진정성이 있느냐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부가 정말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최순실, 차은택 이런 이름들이 거명되면서 그동안 문화부에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가 거듭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하고요. 특히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문화창조 융합벨트, 국가 브랜드 선정, 문화융성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부의 지금 문화창조 융합벨트 예산만 봐도 한 41% 내년에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뭐 있었던 사업을 새롭게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거니까 무조건 계속하겠다고 답변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가 국가적 과제로 존속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콘텐츠 산업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제 기초예술 지원에 대한 문화부 예산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이 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부가 사업을 하는 예산에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콘텐츠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압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굉장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관께서도. 그래서 지금 보면 기초예술 분야 예산이 내년 2017년도에 전체 문화부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각 부분이 3분의 1 정도씩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 기초예술 분야가 30%나 된다고요? 아니요. 그 창작 문예기금으로 보신다면은 2천억대 중에서 기초 예술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한 600억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문화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기초예술과 콘텐츠 산업 예산 규모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기초예술 분야하고 콘텐츠 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2013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금 기초예술 분야가 한 1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순수 기초예술은 수입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시장 실패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문예진흥기금 고갈되는 상태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콘텐츠 산업을 콘텐츠 산업 지원만 하면 문화 융성이 된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문화부가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그 TV조선 관련된 이 기사를 보고 이거는 화면에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TV조선의 그 보도된 내용의 원본을 좀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요청을 해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화부가 거기에 관해서 보도자료를 뭐 이 아리랑 사업은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적어도 그 TV조선이 안 주겠다면 몰라도 요청해서 받아보고 과연 무슨 의혹이 있었고 거기와 관련돼서 기재된 예산 사업 중에서 문화부에 실제 편성된 사업은 얼마고 이런 부분을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화면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했다는 것은 문화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의혹을 털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문화부가 지금 같은 태도로 접근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생각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문화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예,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 법률 판단을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절차 민주주의와 형식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까 통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허가 신청 절차와 함께해서 의혹이 의혹을 낳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오히려 이 논란의 이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했죠. 네. 그래서 네. 2016년 8월 기준에서 한 2,510여 곳에서 이 그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이 한 57% 정도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알고 있는데 참여 비율은 한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지금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 26군데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군데 중에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김영수 이사장이나 정동기인가요? 정동기 이사장이 설립자로 표시된 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냐고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을 허가의 취소 요건으로 할 것이냐는 좀 더 재량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논란을 자꾸 논란으로 키우지 말고 지금 허가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미 정경련에서 이 법인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도 밝혔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미 하자가 있다는 것이 또 보여졌기 때문에 민법 43조에 재산을 출연해야 되는 설립자가 아닌 설립자가 설립자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문화부에다 제안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생각이? 예, 지금까지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에 관한 법률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복잡하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그런 여러 기관의 의견서와 함께 종합적인 하나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국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이 K스포츠와 미르로 인해서 그 의혹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또 그다음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오해가 있는 것은 풀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문화부의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익으로 뭐 편취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이 결국 국민의 마음에 와닿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무조건 아니다라는 답변이 의혹을 낳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장관께서는 이 허가 과정이나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타의 선례에서도 신청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하루 이틀 사흘 안에 이 재단 설립 허가를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루 이틀 3일 이야기 하시지만 하루 안에 이 허가가 난 것은 아주 국가적인 사업 뭐 예컨대 뭐 광주 뭐 아시아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하루 안에 허가를 주었고 이렇게 하루 안에 이러한 허가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국민들께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문화부가 성실히 설명하고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점은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전 노웅래 의원 질의와 김민기 의원 질의를 자세히 들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재단법인의 뭐 장관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결국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을 조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립자 중에 하나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김형수, 정동기 이렇게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각각 한 개의 법인에 있어서. 결국 공동 설립자 중에 하나가 전혀 재산을 출연한 사람이 설립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죠? 근데 이제 설립자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설립자는 아니나 설립자를 대표해서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분이 서류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야 된다는 것은 민법 43조에 의해서 명확한 건 아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재산을 기재되어 출연하지 있습니다. 않은 사람이 설립자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국감에 있어서 부처가 이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본 의원이 제출 요구를 한 자료 중에서 4건이 아직 안 왔는데 이 제출 현황이라고 아침에 우리한테 배포한 것을 보면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을 보면 본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표기를 하거나 또 나머지 자료는 아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문화부에 이러한 제출을 안 하는 것도 물론 잘못인데다가 이러한 목록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기강이 해이한 것인지 아니면 국감에 대한 문화부의 태도가 문제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국회에서 하는 이러한 국감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다. 우리가 외교, 통일, 문제, 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어느 것